제한하는 제한물권, 사용수익 측면을 제한합니다. 첫 번째 볼게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지상지역 전세권 중 지상권이 있는데 지상권 법조문을 먼저 봅니다. 페이지 27페이지 지상권의 내용. 자, 지상권이란 게 뭐냐?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자, 한 번 더 읽어야 돼요. 주어 소수로 목적어 설명하는 파트, 이렇게 문장은 구성돼요. 주어 소수로를 일단 잡아요. 지상권자는, 주체는 지상권자는, 소수로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아하,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구나. 아, 사용하는구나. 사용수익, 용익물권이에요. 자, 설명. 그런데 타인 토지에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건물을, 타인 토지에 건물을 소유. 뭔 말일까요?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에 건물을 소유. 소유하기 위해요. 말이 어렵습니다. 봅니다. 갑, 소유, 토지입니다. 자, 을은 건물을 올려서 거기서 식당을 하고 싶어요. 건물은 토지 위에 올리겠죠. 그런데 자기 땅이 없어요. 을한테는 자기 소유의 토지가 없어. 근데 건물 올려서 식당을 해야 돼. 자기 땅이 없으면 방법을 찾아야죠. 첫 번째 방법, 토지를 삽니다. 그래서 내 땅 위에 식당 올리는 방법. 두 번째, 남의 토지를 빌려서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지어서 식당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지상권이에요. 자, 을은 남의 토지를 일단 빌립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인 갑으로부터 토지를 빌리는 계약이고, 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권리가 지상권인데 계약을 해야겠죠. 지상권, 갑과 을은 설정하는 지상권 설정 계약을 갑과 을이 해요. 소유권에 지상권이라는 제한물권이 설정, 추가된다 그랬죠. 설정은 이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사용, 수익 측면에 제한이 들어가요. 소유자, 나한테 넘기면 너 더 이상 사용 못해. 내가 사용할 거야. 이게 용익물권이에요. 사용, 수익 측면을 제한한다는 얘기는 소유자는 더 이상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없고 용익물권자가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지상권자가 사용하죠. 계약해야겠죠. 법률행위. 법률행위, 계약이라는 지상권 설정,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을이 지상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려면 계약만으로는 안 돼요. 매매 계약했어요. 매수인들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186조 법률행위예요. 따라서 여기도 그대로 같이 적용돼. 설정계약, 법률행위 통해서 지상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려면 을은 반드시 등기해야 효력이 생겨요.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는 권리를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을은 자기 앞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를 꽂아야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을은 설정계약 플러스 지상권 등기, 설정 등기겠죠. 지상권자가 되고, 토지 소유자 갑은 지상권을 설정해줬다 해서 지상권 설정자가 돼요. 문제는 을은 이 토지를 갑으로부터 세 들어온 거예요. 지상권자는 세입자예요. 자, 남의 토지를 빌려 사용하죠. 점유하면서 당연히 사용하겠죠. 문제는 을은 이 토지를 왜 빌렸느냐? 토지 빌려서 여기다 농사 지으려고, 토지를 사용하려고 빌린 게 아니에요. 이 토지 위에 뭔가를 심습니다.
그 심는 게 대표적인 게 건물이에요. 식당 하려고 샀죠? 그래서 을이 건물을 신축합니다. 건물을 빈 토지를 빌린 후 식당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해요. 남의 토지죠? 토지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런데 건물은 무조건이에요. 토지, 건물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에요. 토지, 건물은 별개예요. 별개.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 대표적인 정착물이 건물이잖아요. 뿌리 받고 있어요. 정착되어 있는데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예요. 별개 따로 놀아요. 따라서 이 건물은 항상 신축한 사람 소유예요. 그래서 이 건물은 을 소유예요. 즉 지상권자 소유예요. 무슨 얘기냐? 을이 갑으로부터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따라서 용익 물권인데, 왜 너는 빌렸니? 나 식당 하려고, 건물 올려서 식당 하려고 빌려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이 토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지상권이에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건물 소유자는 을.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요.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건 맞는데 거기에 있는 건물은 지상권자 을 소유예요. 이걸 잡아야 돼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지상권은 현실에 많지 않아요. 특히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지상권, 이걸 약정, 약속, 계약 같은 말이에요. 약정, 약속, 계약, 약정,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상권, 약정 지상권이라고 하는데 이거 현실에서 없어요. 일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지상권은 타인 토지를 빌려서 씁니다. 왜 빌렸니? 건물 올려서 식당 하려고. 자, 건물, 기타, 공작물, 나무도 돼요. 수목. 그래서 이 세 개,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 묶어서 토지 위에 있는 물건에서 지상물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지상물. 토지 위에 있는 물건, 물건이니까 건물도 물건, 공작물, 공작물은 건물 아닌 시설체를 공작물이라고요. 광고탑, 한전이 시골에 전기, 전신주, 박조 송전탑, 건물은 아니죠? 공작물이라고 해요. 자, 시험 안 나와요. 나무, 나무 심는 거죠. 시험은 건물만 나요. 그래서 앞으로 법조문은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 지상물은 세 개가 나요. 우리 민법에서 건물, 공작물, 수목이 나오는데 그냥 건물이 대표니까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이게 지상권이다. 이게 지상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남의 토지를 빌렸습니다. 용익물권. 반드시 점유를 요소로 해. 이 토지를 사용하려면,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쓴다는 얘기는 대상, 부동산을 점유한다는 얘기예요. 지상권, 땅지죠? 토지만 지상권의 객체가 돼요. 부동산 중 토지만 지상권의 객체 대상이에요. 건물에 대한 지상권 이런 거 없어요. 왜? 땅지잖아요. 땅을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만 대상이고요. 이런 거 시험 안 나와요. 지상권의 개념을 봤어.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거 외워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를 점유하면서 사용하는 권리, 이게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지상권 목차 봅니다. 첫 번째, 지상권, 취득이 나오겠죠. 항상 취득이 나와. 취득은 계약을 통해서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계약, 법률행위. 하나 더 있죠. 계속 나와요. 법률행위 아닌 거, 법률 규정. 법 규정을 통해서 지상권도 태어납니다. 이게 뭐다? 법정 지상권이라고 해요. 계약을 통해서 취득한다.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약정 지상권, 법정 지상권. 앞으로 법정이란 두 글자가 뜨면
법률 규정의 준말이야. 법률 규정. 그래서 이 지상권이 어떻게 태어나냐면 계약, 법률행위는 계약이잖아요.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 계약을 통해서 지상권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어떤 요건을 갖추면 법이 먹여줘요. 그래서 법정지상권, 법정이 나오면 앞으로 세트, 법이 정한 어떤 요건을 갖추면 이 권리가 푹 태어납니다. 법정지상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오늘은 안 하겠지만 3월 5월에 할 거예요. 법정지상권 아주 중요하다. 법정지상권. 자, 취득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 해야 지상권 취득 186조죠. 186조 법률행위죠. 계약. 법률행위는 반드시 등기해야 물권 변동됩니다. 그래서 186조 법률행위 계속 나와요. 186조. 자, 두 번째 목차는 남의 토지를 사용할 때는 영원히 사용한다? 안 그러겠죠? 사용기간이 반드시 나와. 이걸 갑이 자기 땅을 빌려주는 거죠. 을이 사용하게끔. 을로 하여금 어느 정도 사용케 할 것이냐, 이걸 계약기간, 존속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용익, 지상권과 같은 전세권과 같은 용익, 남의 부동산을 사용할 때는 사용기간, 이걸 지상권이 존속하기 위한 기간이 나오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지상권이 가지는 힘. 앞으로 강론 파트는 효력이 제일 중요해요. 지상권이 가지는 힘, 효력, 힘. 즉 지상권자는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를 부담하느냐. 지상권자의 권리, 의무. 여기서 세 가지 권리가 나와요. 일단 목차만 적을게요.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합니다. 두 번째 지상권, 물권, 소유권을 팔듯이 지상권, 재산권이죠. 매매계약이 뭐죠?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반대급부로서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 서로서로 약속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성립해요. 대부분은 소유권, 내 건물을 판다. 소유권을 팔겠지만 재산권이죠. 재산권은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고, 물권은 소유권도 있고 제한물권도 있고 다 팔 수 있다고 했어요. 마누라 빼놓고 다 팔아요. 그래서 지상권도 팔 수 있어요. 팔아 제낀다, 양도했다, 처분했다. 처분이란 말은 지상권, 재산권이기 때문에 을이 이 건물 짓고 식당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됐어요. 미국으로 이민다면 한국에 있는 재산 다 정리해야겠죠. 건물 짓거니까 건물 팔고, 을은 이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라는 재산권도 있죠. 지상권도 팔고 소유권도 팔고, 이게 지상권을 넘겼다, 팔아 제꼈다, 처분했다, 양도했다 그래요. 처분했다. 지상권 처분인데 지상권 처분은 자유예요. 지상권 처분의 자유. 좀 이따 볼게요. 세 번째. 자, 을이 갑토지를 빌릴 때 공짜로 쓸까요? 아니면 돈 좀 줄까요? 통상 생각해 봐요. 남의 토지를 빌리는데 공짜로 써. 이런 경우는 드물겠죠? 대부분은 돈, 월세, 돈을 반대급부 지급하지. 임대차, 사용수익해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반대급부로서 월세를 차임이라고요. 임대차에서 임은 차임의 준말이에요. 반대고 차임 주면 돈 주란 얘기예요. 지상권자가 부담하는 월세를 뭐라고 하느냐? 하하, 말이 어려워요. 지료라고요. 땅지, 토지지자의 요금 요자예요. 토지에 대한 요금이에요. 토지 사용 요금, 지료. 자, 이 지료는 기억합니다. 연 단위로 부과하는데, 월세가 아니에요. 연세예요. 연 단위로 지료는 책정을 하는데, 연 단위로 책정하는데 이 지료는 지상권의 필수 요소가 아니에요. 이걸 성립 요소가 아니다, 이런 말로 나와요. 즉 무슨 얘기냐? 지료라는 게 지상권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지료 내야 되느냐, 월세, 연세 내야 되느냐, 그거예요. 지료. 반드시 지료 내야 됩니다 하면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된다고 해요. 하지만 지료는 지상권의 필수 요소 아니에요. 필수 요소, 성립 요소가 아니라는 얘기는 지료 없는 지상권도 가능하다. 즉 지료 없이 공짜 무상의 지상권도 가능하다 이 말로 나와요. 그래서 지료는 지상권에 있어 필수 요소 아니에요. 이유, 왜 지료는 지상권에서 필수 요소가 아니냐? 법 조문에 지료란 말이 없어요. 지상권 정의 개념 한번 봐봐요.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이 법 조문에 지상권자는 지료를 지급하면서 사용해라. 지료라는 두 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법 조문에 없죠. 그래서 지상권은 지료는 필수 요소가 아니다. 성립 요소가 아니다라고 법 조문에 없어서 그래요. 나중에 보겠지만 전세권에서 전세금 필수 요소예요. 임대차에서 차임 필수 요소예요. 왜? 전세금 지급해라 법 조문에 있고요. 사용 수익해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반대급으로서 차임 지급할 걸 차임 지급 법 조문에 있어요. 따라서 전세금 차임은 법 조문에서 반드시 전세금 주세요, 반드시 월세 차임 주세요 법이 반드시 주라고 했어. 하지만 지상권에서 지료는 법 조문에 지료 지급하고 이런 말이 법 조문에 아예 없어요. 따라서 법 조문에 없기 때문에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는 지상권의 필수 요소가 아니에요. 즉 공짜 지상권, 무상 지상권도 가능하다. 시험은 둘 다 나와요. 성립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흘려요. 지료 없는 지상권도 가능하니까 공짜, 무상, 공짜 지상권도 가능하다. 이걸 외우고 이걸 흘려요. 그러면 성립 요소가 아니다. 이걸 외울 때는 뭘? 이걸 외워야지. 법 조문에 없어. 지료라는 이 두 글자는 법 조문에 없어요. 따라서 지상권에서 필수 요소 아니다. 성립 요소는 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소를 말하거든요. 필수 요소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법 조문에 지료 없죠. 그래서 법 조문을 봐야 돼요. 법 조문이 없네. 건물을 소유하게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법은 이렇게만 규정했지 지상권자라 하여금 지료 지급해라 라는 지료에 관한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료를 낸다는 얘기는 갑과 을이 계약할 때 야, 을 1년에 얼마로 할까? 1,000만 원씩. 너 임마 지료에 대한 지급 특약, 지료 지급 약정이 있을 때 연 1,000만 원으로 우리 계약합시다. 1년에 1,000만 원씩 나한테 내세요. 그러면 내가 지상권 설정해 드릴게요.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 지료 지급 특약 다 같은 말이에요. 지료를 지급하기라는 계약, 약정이 있을 때만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해요. 그래서 지료 주기로 약정했다면 지료 지급 의무가 지상권자에게 의무 발생해요. 지료 지급 의무. 자, 지상권의 권리 의무는 이 세 개요. 목차. 네 번째, 교재에 없는 내용도 해요. 나중에 기본서에서 확인하세요. 소멸이에요. 지상권이 소멸하겠죠. 이 소멸에서 가장 중요한 거. 소멸 사유는 1월 달에 하면 되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말이 나와요. 지상물 건물이죠. 건물, 공작물, 수목, 대표 건물 매수 청구권. 자, 그러면 지상권의 목차는 이렇게 되는데 어디가 중요하느냐? 법정지상권 한 문제짜리로 나오고요. 물론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에서도 나오고 관습상 법정지상권 이게 나오는데 어찌됐든 법정지상권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는 일반 지상권만 할게요. 이걸 뺀 존속기간 안 중요해요. 거의 안 나와요. 효력 여기가 중요해요. 지상권은 여기가 나와요. 3개. 특히 처분의 자유, 지료지급 의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요.
점유하면서 사용하죠. 점유를 요소로 한다. 여기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 법 조문을 기반으로 한 대법원 판례 같이 섞어서 나와요. 그래서 물권법 강론은 법 조문을 1차적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고요. 법 조문을 일단 내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한 문제를 맞춰요. 법 조문만 해서도 안 되고 대법원 판례만 해서도 안 돼. 왜? 판례가 하나도 안 나오고 법조문 5개만 나올 때도 있어요. 판례 하나 나오고 법조문 4개, 법조문 한두 개 나오고 판례 3개, 이런 식으로 5개 지문을 구성하니까 강론의 특색, 앞으로 지상지역 전세, 유치, 저당권, 그 다음에 계약법에서 계약법 강론, 매매계약, 임대차, 강론에 속하죠. 이 강론 파트는 법조문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공략 대상은 1차 법조문, 그 다음 3월 5월에 판례로 갈 거예요. 1월 달에는 아주 중요한 판례 몇 가지 보고 일단 기초공사 해야 돼요. 기초공사가 뭐냐? 민법에서 기초공사는 법조문하고 기본 법리예요. 물권행위 유인론, 부동산 등기에 공신여가 없다? 법률행위 통해서 물권 취득하려면 등기해라. 이것도 법조문이잖아요. 그래서 법조문하고 중요한 우리 민법을, 우리가 대법원 판례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공사, 법리 그런 게 기초예요. 이 기초가 탄탄한 상태에서 대법원 판례로 가야 대법원 판례가 단순히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풀어간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이 기초 법조문은 어느 정도 외워야 되죠. 법이 규정이 났으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외워야 돼. 하지만 법조문도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모든 공부는 일단 이해해요. 법조문이든 2차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2차 과목도 법조문만 시험 나오잖아요. 공법 어마어마하게 법조문 많아요. 그게 시험 출제 대상인데 무조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중개사법 법조문 어마어마하게 많죠.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해해야 돼. 법조문 모든 공부는 다 똑같아요. 1차 과목이든 2차 과목이든 무조건 외우는 공부는 없어요. 공부는 일단 읽고 이해해야 돼. 고개를 끄덕여야 돼. 그 상태에서 암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외우면 이건 안 외워져요. 그 다음 이해가 되면 달달달 안 외워도 OX 골라지는 내용이 많아요. 2차도 마찬가지. 무조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단 2차 과목은 덮어놓고 외워야 될 파트가 조금 많아요. 그런 것만 머리 글자 따는 거예요. 가급적 머리 글자 따지 마세요. 2차 과목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는 게 2차 과목은 꽤 되는데 그것도 가급적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왜? 머리 글자 따는 것은 이건 이해가 아니고 단순 암기, 전화번호 외우는 암기예요. 그거 머리 글자가 헷갈려 버리면 시험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모든 걸 머리 글자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이해가 되면, 법조문도 이해가 되면 굳이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된다는 얘기는 이해가 된 상태에서 OX를 고를 수가 있는 내용들이 꽤 돼요. 2차 과목. 특히 등기법은 민법하고 똑같으니까 절대 외우면 안 되고 이해해야 되고, 나머지 중개사법, 세법, 공법 덮어놓고 외우지 마세요. 덮어놓고. 머리 글자는 최소화. 제가 항상 얘기해요. 머리 글자 홍수에 빠지지 말라고. 제가 27회 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했잖아요. 저도 이제 그때는 변호사 할 때예요. 변호사 할 때 낮에는 일하고 밤에 주말에 공부했어요. 이제 강의, 이 공인중개사 과목이 저 다 처음에 민법 외에는 나머지 4과목은 학개론 처음, 공시세법 처음, 중개사법 처음, 부동산 공법도 처음이에요. 다 제가 법조 경력이 29의 합격해서 지금 20년쯤 되는데, 우와, 처음 보는 과목이 법이 그렇게 많아요. 자, 강의를 들었죠? 처음 보는 과목 강의 들어야 돼요. 강의 들었는데 2차 과목은 너무 머리 글자를 교수님들이 많이 따시더라고. 모든 걸 다, 물론 교수에 따라 틀려요. 강사에 따라 틀리는데, 아니 이거 내가 볼 때는 머리 글자 안 따도 돼요. 그냥 이해하면 충분히 OX 골라내는 것도 모든 걸 머리 글자로 막 다 따. 저 그런 거 싫어해요. 그런 강의 방법 제일 싫어요. 2차 과목 머리 글자 딸 필요성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걸 머리 글자 따면 안 돼요.
따면 안 돼요. 그래서 머리 글자 따는 것도 정말 헷갈리고, 이건 머리 글자를 따버려야 문제가 풀린다. 그런 파트만 머리 글자를 따야지 모든 파트를 다 머리 글자, 그래서 머리 글자 너무 많이 머리 글자 저는 안 들어요. 그런 강의는 안 들어요. 그냥 제 스스로 해요.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이건 따야 돼, 그것만 제가 따로 따라요. 제가. 그래서 절대 교수님이, 물론 우리 학원 교수님들은 아주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야 돼. 머리 글자 홍수에 빠지지 마세요. 교수님이 따져도 내가 보기에 이건 굳이 머리 글자 안 따려, 그러면 따지 말아요. 공부하다가 이건 머리 글자 따는 게 편해, 그런 것만 따요. 그런 것만. 나머지는 이해하고 OX 골라줘요. 그래서 뭔 얘기가 있지? 그래서 법 조문, 그래서 저는 머리 글자를 안 따요. 민법은 특히 머리 글자 딸 필요가 없어. 키워드 작업이에요. 키워드 단어로 공부해요. 단어를 외워요. 키워드. 2차 과목도 그렇게 해요. 머리 글자는 최소화하세요. 최소화.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 효력 파트가 굉장히 중요해. 그 다음 소멸과 관련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엄청 중요하죠. 지상권에서는 잘 안 나오고요. 계약법 강론, 토지 임대차,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3가지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권리 3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임대차에서 한문제자로 나. 임대차에서 여기서 기초 닫고 이 조문을 임대차 토지 임차인이 그대로 갖다 써요. 그래서 이 조문을 그대로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존속기간 안 중요해요. 하나만 알면 돼요. 자, 가불업들이 지상권 설정을 했어요. 사용기간이 있겠죠. 사용기간. 지상권은 식당과 같은 경관 건물이다. 최소 30년 보장돼줘요. 30년 이상이에요. 즉 30년이라는 최단 기간을 보장해줘요. 존속기간과 관련해서는 이것만 하세요. 이거 30년 동안 시험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그러니까 안 중요해요. 숫자 안 나와요. 민법은 숫자 안 나와요. 숫자에 너무 민법은 몰입하지 마세요. 민법 과목하고 2차 3가지 법 과목은 완전히 공부 방법이 다르다겠어요. 민법은 숫자 안 나와. 2차는 나와요. 2차 과목은 나오지만 민법은 숫자 거의 안 나와요. 30년에 한 번 나왔어. 이런 걸 너무 몰입하지 말아요. 이거 최단기간을 보장한다. 무슨 얘기냐? 이해해요. 법이 지상권자에게 이 갑토지를 사용하는 최소 기간은 무조건 30년은 쓰세요. 그래. 30년은 써요. 자, 갑이 그래요. 야, 법은 30년으로 돼 있지만 너 10년만 써. 10년. 만약에 계약을 통해서 법은 30년 이상 쓰라고 해. 30년 최소 보장해 줬지만 나는 못해. 너 임마 10년만 써. 당사자들 간에 10년으로 존속기간을 약정했어. 이거 무효예요. 무슨 얘기냐? 이거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최단기간 30년, 경관 건물 기준으로 30년이라는 최단기간이 보장된다.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그래서 지상권은 최소 30년이 보장돼. 견고한 건물. 이 지상물 종류에 따라 수목 있죠? 나무도 30년, 최소 30년. 왜? 나무가 자라려면 최소 30년은 필요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식당과 같은 콘크리트 건물, 그 다음 나무 이런 거 최소 30년이 보장돼. 생각해봐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토지를 세 줍니다. 빌려줘요. 근데 빌려주는 방법은 토지 임대차로 빌려줄 수도 있거든요. 또 토지 전세도 가능해요. 지상권도 가능해. 그러면 갑이 을에게 토지를 빌려주는 방법이 지상권으로 빌려줄 수도 있고 토지 전세로 빌려줄 수도 있고 계약법상 채권인 임대차로 빌려줄 수도 있어. 그럼 갑 입장에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지상권은 무조건 30년은 못 받아요. 30년 보장돼. 전세 이런 거 없어. 임대차 기간 이런 거 없어. 마음대로 1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고 10년 할 수도 있고 영원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소유자 입장에서 지상권으로 빌려주고 싶어요? 임대차 1년 가능한, 임대차 전세 1년 가능한, 요렇게 빌려주고 싶어요. 갑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상권 사용 안 해요. 왜?
아니 최소 30년은 내 땅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상권 설정 계약해버리면 무조건 을은 경고한 건물 기준으로 30년이 보장돼 버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아니 30년이나 무조건 을이 쓸 수 있다고 내 땅을? 30년이면 20살이 50살 되고요. 40살이면 70살 돼요. 강산이 무려 3번 변하죠. 강산이 3번 변하는 동안 내 땅이 아니죠. 얘가 배타적으로 점유하니까. 얘는 못 쓰니까 자기 땅인데. 그래서 우리 현실에 이놈 존속기간이 30년이나 보장해 주기 때문에 지상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정지상권은 현실에 없어요. 뭐 때문에 없느냐? 이것 때문에. 너무 갔어 법이. 너무. 자 그러면 법이 30년을 보장해서 현실에서 안 해 이용을. 그러면 법을 개정해야지. 60년에 만들었죠. 가만 보니 국민들이 이 지상권을 안 써. 이유를 봤더니 너무 길대. 토지 소유자들이 지상권 너무 길어요. 나 안 할래요. 그냥 임대차로 할래요. 토지 전세로 할래요. 그러면 당연히 법을 개정해야지. 국민들이 안 쓰는 이유인 이 30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안 쓰면은 당연히 좀 줄여줘야겠죠. 20년으로 줄이든지 10년으로 줄이든지. 근데 개정을 안 해. 지금 70년이 지났어도. 저는 이해 불가. 왜 이 법조문 지상권이라는 제도를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이용을 안 하는데 왜 이걸 고칠 생각을 안 하는지 몰라요. 이해가 안 가. 저는 국회가 이해가 안 가요. 왜 법은 만드는 국민이 이것 때문에 안 쓰면 개선을 해야지. 제도 개선을. 응? 안 고쳐. 이용 안 해. 앞으로 영원히 약정지상권은 이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없어요. 그래서 지상권은 법이 정한 요건 갖췄을 때 지상권이 튀어나오는 법정 지상권만 우리 현실에 있고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설정계약 플러스 이거 없어요. 1도 없어. 이거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30년 보장 이런 걸 몰라.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만 이용하지. 없어요. 다 아니까. 공인중개사 통해서 공인중개사 다 알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여러분들 만약 합격하고 공인중개사 업무 하시잖아요. 지상권 이런 거 전혀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어찌됐든 지상권은 존속기간이 너무 길어. 너무 30년 이상 최단기간 보장한다. 끝. 잘 안 나와요. 안 중요해요. 효력이 중요하죠. 점유하면서 사용하죠. 지상권은 점유를 요소로 해요. 자, 처분의 자 이거 설명드릴게. 갑, 소유, 토지예요. 을이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에서 지상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했죠. 지상권자, 얘는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설정자예요. 자 그러면 을은 항상 건물을 올립니다. 건물, 을 소유. 이 토지 사용 권한이 지상권. 을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이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인 지상권. 권리를 2개 가졌어요. 자, 을이 이민을 갑니다. 그러면 재산 처분해야죠. 건물 소유권 팝니다. 병에게 건물 매매 계약해요. 자, 지상권도 재산권이니까 지상권도 팔죠. 병에게 팔아요. 지상권도 매매 대상이에요. 팝니다.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지상권이라는 재산권을 넘기니까 병이 소유권이든 지상권이든 매매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 쳐야 되고요. 자, 지상권도 을의 지상권이 병에게 이전됐다는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야 병은 지상권을 취득해요. 이유 186조 법률행위니까. 법률행위 되니까. 즉 이게 지상권을 처분한다. 이걸 지상권 매매계약을 통해서 등기 쳐주면 넘어갔네. 이걸 양도했다 그래요. 양도가 대표적인 처분의 예예요. 물권이 지상권이나 물권이 넘어갔네. 물권이 넘어갔죠. 변동됐죠. 물권행위. 물권행위는 처분행위. 처분했네. 양도했네. 같은 말이에요. 문제는 이거예요. 자, 갑은 지상권이 이렇게 팔아 제낄 수 있는데 양도 처분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요.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죠. 기간은 최소 30년이니까 30년 기간으로 설정해 줬어요. 중간에 15년쯤 되는 시기에 을이 이민 가게 됐어. 그러면 15년쯤 되는 시간에 을이 병에게 건물 팔고 지상권 팔고 이민 갔어요. 병이 들어와서 이 건물도 샀으니까 여기서 병이 식당에. 자, 어느 날 갑이 내 땅 잘 있나 하고 놀러 한번 와봤어. 당연히 을한테 세 줬으니까 을이 현재 내 땅을 사용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생판 처음 보는 병이 내 땅을 사용하고 있어. 자, 갑 입장에서 병, 당신 누구요? 병이 그러죠. 아, 저는 을로부터 건물하고 지상권 산 새 지상권자예요. 그러는 거. 왜? 토지 소유자 가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무슨 소리요, 병? 을 나한테 아무 연락 없었는데? 뭔 소리요? 나한테 아무 연락 없었는데 무슨 얘기냐? 지상권자가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팔아제낄 때 토지 소유자인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 같은 말이에요. 갑 동의 없이도 팔 수 있느냐 문제예요. 자, 갑 입장에서는 아니 을 어디 갔어요? 하니까 이민 갔대요. 전화해요. 미국에 전화해. 을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왜 내 허락도 없이 맘대로 내 땅 사용권인 지상권을 병에게 제3자에게 당신 맘대로 왜 파니? 막 화를 냅니다. 나는 당신한테 세를 줬지 병은 알지도 못하는데 보니까 인상도 더러워. 인상도 마음에 안 들어요. 갑이 병에 내 허락 없이 팔았어요. 당신 나가세요. 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당신 내 허락 없이 들어왔죠. 내 땅이에요. 내 땅의 세입자는 내가 골라요. 왜 내 허락 없이 마음대로 당신이 을하고 짝짝꿍해서 내 토지를 사용합니까? 당신 나가세요.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느냐. 즉 지상권을 양도 처분할 때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느냐 이 문제예요. 자, 결론. 우리 법은 지상권 처분은 자유다라고 규정해요. 지상권 처분의 자유. 제목 봐요. 지상권 팔아제끼는 거 지상권자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유가 나오면 앞으로 지상권 처분의 자유, 지상권 처분의 자유란 말은 기억해요. 앞으로 자유란 말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 자유는 지 마음대로 팔아제낄 수 있다. 지 마음대로 팔아제낄 수 있다는 얘기는 소유자, 다른 놈, 여기 소유자겠죠.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없어요. 이유, 물권은 강한 양도성이 있어요. 양도성이 아주 강해요. 채권과 다르게 물권은 강한 양도성이 있어. 강한 양도성, 이게 자유예요. 동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이든 제한물권이든 마음대로 팔아제낄 수 있어요. 갑 동의 필요 없어요. 갑이 볼 때는 황당해요. 그렇잖아요? 이 법이 황당해요. 아니, 갑 입장에서는 내 땅을 사용할 사람 세입자 고를 권리가 있을 텐데 병, 인상 험하죠. 애초에 병이 왔다면 갑은 절대 안 줘요. 왜? 인상이 더러워서. 내 토지를 막 개판으로 만들 것 같아. 그래서 갑은 세입자, 계약은 자유잖아요. 계약 자유원칙이에요. 지상권을 누구한테 줄지, 세입자를 누구로 할지는 토지 소유자 계약 자유원칙에 따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권법이죠. 이거 채권법 아니죠. 물권법에서는 이 계약 자유가 없어요. 즉 물권은 강한 양도성이 있어. 강한 양도성. 즉 소유자 동의 필요 없다. 즉 처분의 자유. 이걸 외워요. 처분의 자유. 지상권 처분은 자유다. 자유가 뭐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자유롭게가 뭐냐? 지 맘대로가 뭐냐? 소유자 동의 필요 없다. 자, 시험은 여기까지 나와요. 소유자, 갑,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처분할 수 있다. 시험은 이게 나와요. 소유자, 갑이죠. 토지 소유자, 의사, 생각에 반해서도. 즉, 을이 전화해요.
가 15년째. 나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됐어요. 나 병한테 이 지상권 넘기고 갈게요. 양해를 구했어요. 이게 통상 그러겠죠. 주인한테 양해 구하겠죠. 갑이 안 돼. 병한테 팔지 마. 인상 더러워. 차라리 딴 사람한테 팔아요. 나 이 사람 우리 세입자 되는 거 싫어. 반대 있어. 병에게 양도를. 상관없어요. 싫어요. 병한테 팔까요? 할 수 있어요. 갑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유, 처분의 자유예요. 동의 필요 없다. 심지어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팔아제낄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은 이게 나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처분할 수 있다. 기출 한 4번? 3-4번 나왔어. 그래서 지상권 파트에서 두 번째 목차에 지상권 처분할 수 있는데 이 처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지상권 처분의 자유. 이걸 외워요. 오케이. 자, 지상물 매수청권 하나 설명할게요. 치료지급 의무 이건 1월 달에 할 거고 지상물 매수청권. 그래서 항상 단어, 키워드를 외워요. 지상권 처분의 자유. 자유가 뭐냐? 이해하는 거야. 지 마음대로가 뭐야? 소유자 동의 필요 없어. 심지어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막 팔아제낄 수 있다. 이게 처분의 자유다. 그러면 동의 필요 없다.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다. 이걸 외우지 마시고 처분의 자유를 외우고 그건 풀어가요. 대부분 판례니까. 지상물 매수청권 볼게요. 갑, 소유, 토지죠. 우리 30년 최소 기간으로 지상권을 설정했죠. 지상권자. 당연히 건물, 식당하기 위해서 건물을 올리죠. 건물은 당연히 을 소유예요. 지상권자가 신축했으니까 지상권자 소유. 자, 문제는 30년이 지났어. 자, 갑은 처음에 얘한테 지상권 줄 때 최소 30년이나 줘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모르니까 지상권 줬죠. 중간에 알고 보니까 맨 처음에 10년으로 했어. 근데 법이 10년으로 해도 무조건 30년 보장해 줘버려요. 그때 알았어. 그때 뭐야? 지상권은 30년이 보장된다고? 깝깝해. 30년이 되기를 기다렸어. 시간은 흐르죠. 30살에 세 줬는데 이제 60살, 갑이 60살이 됐어. 여기다 30년 지나서 더 과장되게 50살에 세 줬는데 드디어 80살, 30년이 지났어요. 갑은 30년이 지나기만을 목매 기다렸어요. 저 기간 만료했습니다. 자, 을은 기간 만료하면 전속 기간이 만료하면 지상권은 소멸합니다. 용익물권의 공통소멸사유. 사용기간이 만료하면 용익물권은 소멸해요. 전세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도 소멸. 지상권의 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무조건 용익물권은 소멸해요. 이거 시험 나와요. 문제는 기간 끝났을 때 을은 선택을 해요. 더 계약을 연장할지 아니면 기간 끝났으니까 이제 토지, 갑토지 반환하고 이사 갈지. 자, 방법은 경우수는 2개죠. 이사 간다, 첫 번째. 아니야, 장사가 잘 돼. 한 번 더 연장하고 싶어. 계약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하고 싶어. 연장하면 또 30년 보장돼요. 자, 을은 장사가 잘 돼. 식당이 계약 기간 연장해 주세요. 자, 기간 만료했어요. 건물, 식당이 있어요. 지상물, 건물과 같은 건물이 존재합니다. 식당 있죠? 을은 한 번 더 연장을. 계약기간 연장 청구, 이걸 계약기간에 대한 갱신 청구라고 해요. 갑, 나 한 번 더 살고 싶어요. 계약기간을 갱신해 줄 것을 청구합니다. 을이 갑에게 갱신, 한 번 더 연장해 주세요. 이게 갱신 청구예요. 이 말 잘 나와요, 갱신. 자, 갑은 을이 한 번 더 연장해 달래. 그러면 또 30년이 보장돼요. 갑이 나이가 80살이요. 한 번 연장해 주면
요즘 100세 시대니까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해도 나는 죽겠구나. 갑은 연장해 줄 생각이 없어. 이날만 기다렸잖아요. 30년 되기만. 야, 안 돼, 임마. 돌려줘. 토지 돌려줘. 방빼 합니다. 갱신 당연히 거절하죠. 안 됩니다. 방 빼세요. 토지 돌려주고 건물은 철거하시고 토지 돌려주고 이사 가세요. 내가 여기다 멋진 원룸을 지어서 임대사업 좀 해보게. 돌려주세요. 갱신 거절합니다. 자, 갱신 거절했다는 얘기는 계약 기간을 더 이상 연장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방 빼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른 방 빼야 되겠죠. 방을 뺀다는 얘기는 토지를 원상회복 돌려줘야 되고, 이 건물은 자기 거죠. 건물은 자기 거니까 가볍게 돌려줄 의무 없죠. 그러면 결국 자기 건물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건물은 뿌리가 깊죠. 건물을 가지고 갈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결국 이 건물은 철거하고 원 상태 토지 그대로 돌려주고 가야 돼. 문제는 우리 법이 이 건물이 식당 20억짜리 건물이라고 해봐요. 주인이 계약기간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주인이 거절했어. 그러면 이 건물 철거하고 을은 토지 돌려주고 이사 가야 되는데 20억짜리 멀쩡한 건물이 철거되는 거예요. 자, 법이 나섭니다. 20억짜리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고? 아, 이건 안 되지. 사회경제적으로 이건 안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 법이 이럴 때 을로 하여금, 지상권자로 하여금, 그래요? 계약기간 연장 안 해준다고요? 거절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법이 이 지상권자에게 이 건물 당신이 사세요라는 지상물, 사세요. 당신 20억에 사세요. 지상물을 사줄 것을 매수해달라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부여해줘요. 자, 그러면 갱신 안 합니다 하면 을은 법이 규정한 대로 그러면 건물 사세요라고 다시 청구가 들어가요. 이렇게 할게요. 이 건물 사세요. 20억에 20억 주세요.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요. 자, 그러면 갑은 을이 갱신 거절하니까 건물 사래. 20억이래. 얼마요? 하니까 갑은 야, 을 내가 20억이 어디 있어. 못 사. 나는 20억이기 때문에 당신 건물 안 살 거예요. 철거하고 가세요. 갑은 20억이 어디 있어요. 못 삽니다. 따라서 나 돈 없으니까 살 수 없습니다. 거절이요. 매수 거절 들어가요. 안 됩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말은 청구권이지만 사세요. 을이 건물 사세요. 의사표시, 매수해달라는 의사표시 청구권 행사 쏘면 바로 법률 효과 발생. 어떤 법률 효과? 매매가 성립해버려요. 매매 계약이 바로 성립해버려요. 갑의 의사 묻잖아요. 사세요 하면 매매 계약 성립. 법률행위 계약이 성립하면 효력이 발생해요.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채권, 채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효력이 발생한다. 채무 20억을 줘야 될 채무를 갑은 부담해요. 안 준다? 연체이자. 20억이 된 연체이자 어마어마하겠죠? 하루에 몇십만 원씩 올라요. 하루에. 갑 입장에서는 완전히 황당한 법이죠. 하지만 왜 이 법이 만들어졌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건물이 철거되는 사태를 막아보자. 이 사회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를 희생시켜요. 사세요. 저 돈 없는데요? 그러면 거절하지 마세요. 결국 돈이 없으면 거절을 못해요. 결국 갑은 갱신 거절을 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을 살 돈이 있었을 때만 방 빼세요 할 수 있지, 이 건물을 살 자금이 없다면 갱신 거절하면 안 돼요. 왜? 갱신 거절하면 매수 청구 들어와 버리고, 그러면 바로 연체이자가 쑥쑥쑥 발생해 버려요. 갑 입장에서는 절대 갱신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 며칠이라도 이자 발생하니까 그때서야 살게. 단 며칠에 이자가 발생해 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지상권자가 건물 사세요 하면 말은 청구권이지만 이거 형성권이란 얘기예요. 바로 법률관계, 어떤 법률이에요? 매매계약이라는 법률관계를 바로 형성시켜버려요. 무서운 권리예요.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은 결국 이 순서로 외워요. 이게 법 조문이에요. 여기까지가 법 조문. 이 법 조문 그대로 시험 나와요. 어디서? 임대차에서. 토지 임차인에게도 이 사람이 지상권자가 아닌 토지 빌린 토지 임차인에게도 그대로 이 법 조문을 갖다 써요. 준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토지 임차인에게도 똑같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돼. 거기서 한 문제짜리 해마다 나와요. 해마다 3년에 2번씩 임대차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기초공사하고 임대차에서 이제 더 자세히 봐요. 그대로요. 기간 만료했습니다. 30년 만료했어요. 기간이 만료하면 지상권은 소멸해요. 건물이 있네요. 지상물 현존. 계약기간 연장하고 싶습니다. 지상권자가 갱신 청구 들어갑니다. 갑에게. 그런데 주인이 갱신 거절합니다. 그러면 지상권자는 철거 안 해도 돼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발생해요. 이게 지상권에서 나오는 소멸 효과, 기간 만료로 소멸했죠. 소멸의 효과로서 나오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이거 그대로 법 조문이니까 그대로 외워야 돼요. 이걸 외워야지 좋아요. 법 조문은 가급적 이해하고 외워버려요. 그러면 편해요. 자, 오케이. 정리하고 이 시간 마칠게요. 이 시간이 아니고 오늘 3시간째니까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지상권. 타인 토지에서 건물 등 지상물을 소유하게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입니다.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조 186조 법률행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합니다.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합니다. 자, 처분의 자유에 동그라미 하세요. 제목이 지상권 양도할 수 있죠. 임대는 시험 안 나와요. 양도만 나와요. 지상권자는 타인, 즉 어른, 타인,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자, 밑에 내용 봅니다. 지상권자는 처분의 자유니까 소유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 소유자 동의 없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또 지상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은 부동산과 같은 물건에 설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권리에도 저당권이 들어설 수 있는데 딱 2개만 돼요. 지상권, 전세권. 외워요. 지상권, 전세권에 저당권 가능합니다. 왜 동의 없이 가능하냐? 물권은 강한 양도성이 있어요. 이게 채권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채권이 시험 안 나오니까 공부할 필요 없고, 물권은 강한 양도성, 이게 처분의 자유. 거기다 써요. 동의 없다 그 위협에게 이거 써요. 어딨어? 의사에 반해서도 좋네.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쓰고 나중에 교재에 있어요. 기본서에서 밑줄 치고 거기 별 3개 하세요. 동의 필요 없다? 심지어 의사에 반해서도 그 2개의 별 3개 잘 나와요. 따라서 이거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말, 강행규정 반드시 지키세요예요. 당사자 간에 너 임마 처분하지 마. 처분 금지 특약. 뭐예요? 안 먹혀요. 이거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게 뭐냐?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만 무효예요. 이게 한쪽 편은 세입자인 지상권자를 말해요.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안 먹혀. 무효예요. 자, 소멸의 효과 매수 청구권입니다. 이 법 조문이 그대로 나와요. 볼게요. 제1항 제목이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권으로 나오고, 제1항 지상권이 소멸했네요. 즉 이때 소멸은 기간 만료,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만 해당이 돼요. 일단 이해하시고,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 자, 30년 지났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 갑이 애타게 기다린 그날이 왔어. 건물 등 지상물이 현존, 식당 건물이 있죠? 현존합니다. 자, 지상권자 의리, 계약기간 연장하고 싶어요. 그럴 때 주인 갑에게 갱신해 주세요 라는 갱신 청구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2항 지상권 설정자는 갑, 토지 소유자예요. 갑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아요. 방 빼라고 했죠. 나 갱신 안 할 겁니다. 갱신 거절이에요. 갱신 거절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상권자는 이 건물 지상물을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에 대해서 건물 등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공작물 수목을 건물이 빠졌어. 민법이 참 법조문 많이 못 만들었어요. 건물을 왜 빼니? 건물, 기타 공작물, 건물, 기타 여러분이 추가하세요. 국회에서 추가하는 걸 여러분이 추가하세요.
민법 되게 못 만들었어요. 법 중에 제일로 못 만든 법이 민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건물, 기타, 공작물, 즉 지상물, 매수, 청구할 때 이 말은 사 그거예요. 사. 갱신거절. 자, 밑에서 정리합니다.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해야 됩니다.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법이 정한 요건이에요. 지상물 현존해야 됩니다. 지상권자 을이 갑에게 갱신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갱신 거절했네요. 그러면 사. 내 건물 사 20억 줘. 그거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 이 순서 그대로 외워요. 나중에 임대차에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여기 별 3개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별 3개. 전문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내용으로 이건 공부해. 한번 전문 읽으시고. 이거 형성권이에요. 이건 판례예요. 형성권입니다. 말은 청구권이지만 사세요. 매수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해버리는 형성권. 따라서 이 시가상당액으로 매매계약이 바로 성립.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행위가 성립, 계약이 성립하면 바로 효력 발생. 따라서 채권 채무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해를 위해서 한 거예요. 매매 바로 성립한다. 시험 나와요. 그래서 이 지상물 매수 별 3개 아주 중요해. 어디서? 임대차. 이 법조문을 토지 임대차에서 그대로 토지 임차인에게 갖다 써요. 그래서 임대차에서 한 문제짜리로 나옵니다. 오케이, 이 정도로 합니다. 자, 오늘 3시간 정리합니다. 소유권, 지상권 2개 했어요. 소유권 첫 번째 상린관계 봐야 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 권리변동의 원인,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규정. 매매계약 플러스 등기, 법률행위, 등기하겠죠.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우리 민법이 규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점유취득시효가 있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어요. 점유취득시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를 봐야 되고, 또 첨부, 붙었다, 첨부했다, 첨부서류 있죠. 이 첨부제도에 부합이란 게 있어요. 부동산 부합이겠죠. 마지막으로 공동소유, 공유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공유, 그 다음 점유취득시효, 그 다음 상린관계에서 주입토지통행권, 부동산 부합, 이렇게 4개 동네를 우리가 소유권에서 잡으면 돼요. 점유취득시효 합니다. 법조문 그림 머릿속에 영상 떼요. 을이 샀습니다. 인도받았지만 등기는 안 했어요. 그 상태에서 쭉 농사 짓고 있습니다. 점유하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놈이 서울에 사는 갑에게 또 팔았네요. 윗놈 갑은 서울 사람이라 등기 쳤어요. 그러면 을은 등기 안 했으니까 이 토지 소유자 아니에요.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했으니까 갑이 소유자. 자, 윗놈 아랫놈이에요. 아랫놈 시효 완성자가 을, 윗놈 등기 명의자가 갑이에요. 자, 을은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비록 지가 땅을 점유 사용하고 있지만 소유자가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20년이 딱 지나요. 그러면 우리 법이 을, 당신은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소유자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20년간 평화스럽게 공공연하게 소유의 의사 자주로 점유했다면 20년 되는 시점에 당신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얘기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민법 규정에 따른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원래는 취득시효 완성 20년 되는 시점에 등기 없이 바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 187조에 따라. 하지만 해당 점유취득시효 법조문에서 예외를 둬버려. 당신 시효 완성됐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아니고요. 시효 완성 당시 그 시점에 등기 등본 열람하세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주세요라는 당신은 채권만 취득합니다. 따라서 채권 행사하세요. 아, 그래요? 을은 등기 등본 열람합니다. 시효 완성 당시 그 날짜 등기 등본 소유자 갑입니다. 갑에게 전화합니다. 갑, 내가 점유취득시효 완성됐다고 하네요. 당신은 나에게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나에게 등기 넘겨주세요 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행사해요. 그러면 을은 등기 넘겨줄 의무자. 자, 등기 넘겨줬어요. 그러면 을은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법이 그랬기 때문에 이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소유권 취득 시기 등기한 때 소유권을 을이
취득하는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요. 점유 개시시한 20년 전으로 점유 개시시로 소급해서 을은 소유권 취득이에요. 이유 왜 소급표를 두느냐? 20년간의 점유를 남의 땅 점유한 거죠. 취 완성 전까지 무조건 부당이득이 돼서 월세 상당액을 갑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부당이득 반환은 이걸 막아버리기 위해서 법이 소급표를 둬요. 따라서 을은 점유 개시 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얘는 소유자로서 20년간 점유해요. 따라서 소유자로서 점유했다는 얘기는 남의 토지, 갑 토지를 점유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거 부당이득이 없죠. 자기 땅 점유한 거니까. 그래서 안 돌려줘도 돼요. 부당이득 반환, 월세 상당에 돈 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인 을을 보호해줘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등기달라고 하느냐? 완전 중요해요. 그대로 외워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이 그림을 기억해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예요. 갑이네요. 그래서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달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점유요건 세 가지 모습이 필요하죠. 평온, 공연, 자주점유일 것 외워요. 평공자 점유해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됩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나머지 1월, 3월에 할 거예요. 자, 뭘 보느냐? 부합이죠. 부동산 부합. 부동산은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오늘은 토지만 했어요. 다음에 이제 건물 부합할 거예요. 토지, 갑, 소유. 부합은 서로 소유자가 다른 물건이 두 개가 합체되는 걸 부합이라고 해요. 소유자가 일단 달라야 돼요. 그래서 갑, 소유 토지에 을이 나무를 심는데 남의 땅에 허락 없이 심으면 안 돼요. 법이 소유권을 갑에게 줘버려요. 그래서 을이 나무를 토지 소유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식재, 나무, 무단, 허락 없이 심었다. 이 나무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인 토지 소유자 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걸 붙었다 그래요. 수목이 토지에 붙었다, 부합됐다.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부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인 갑이 을 소유, 심기 전에는 동산이었죠. 심기 전 동산 을 거였는데 갑이 심으면 갑이 먹어버려요. 법이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에요. 이게 부동산 부합이에요. 자, 이건 무단식재고 단서조항. 그러나 타인이 권리에 의해서 권원에 의해 심었을 때는, 권원에 의해 부속시켰을 때는 부합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심었어요. 정당한 권리하에 심었죠?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임차인은 건물도 올릴 수 있고 공작물 올릴 수 있고 수목도 올릴 수 있거든요. 따라서 임차인이 심었다. 이거 임차인 거예요. 그래서 부합되지 않는다. 반대말 부속물이라고 하고, 이 부속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물이에요. 독립한 물건. 따라서 토지 소유자 갑게 아니라 당연히 심은 놈 임차인 소유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합물 반대말 부속물. 자, 부합받고 공동소유 봅니다. 공동소유는 세 종류가 있어요. 공유, 합유, 총유가 있어요. 총유 권리능력 없는 재산 소유 형태예요. 종중교회. 합유 조합재산 소유 형태예요. 조합은 동업계약, 공동으로 사업한다. 이 사업을 생각하세요. 조합재산 소유 형태 합유입니다. 조합, 합유. 가장 중요한 공유.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어. 단체도 아니야, 조합도 아니야. 모든 공동명이 다 공유예요. 자, 공유 첫 번째 볼게. 공유 지분. 지분은 소유의 비율이에요. 3분의 1 지분이 있다. 3분의 1만큼 내가 소유권이 있다 그거예요. 두 번째, 이 공유물, 공유토지, 공유건물, 공유물에 관한 갑, 을, 병 공유자들 사이 법률관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가 더 이상 나 너희들하고 공동 소유하지 않을 거야. 나 이제 단독 소유할 거야. 이걸 만드는 행위, 공유물을 분할한다고 해요. 그래서 공유물을 더 이상
공동소유, 같이 소유하지 않고 나 이제 단독 소유할까? 그럼 지분 비율대로 분할하겠죠. 이건 나중에 볼 거예요. 자, 공유자들 사이 법률관계 봅니다. 갑, 을, 병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합니다. 이 토지를. 어떻게 이 공유물을 사용할 것이냐? 사용, 수익 문제. 두 번째, 관리 문제. 관리는 임대, 세 주는 거예요. 세 번째, 누군가 침해했다? 보존 문제. 그 다음, 팔 수도 있겠죠? 이 공유물을 처분, 변경하는 문제. 마지막, 공유물에 세금이 나와요. 비용이 발생하죠.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비용 부담의 문제. 이 5가지 법률 관계가 나오는데 우리 법 조문이 다 정해놨어요. 사용은 어떻게? 전부를 사용합니다. 전부를.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흩어져서 미치기 때문에 전부를 사용할 수는 있어. 단 지분 비율로 사용해야겠죠. 지분 비율이 항상 나와요. 두 번째, 공유물 관리에 세 주는 거예요. 갑을병, 어떤 놈은 세 주자고 어떤 놈은 세 안 돼, 반대합니다. 어떻게 관리 행위는 결정하느냐? 민주주의 원리인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문제는 쪽수, 공유자 과반수, 사람 과반수 아니에요? 공유에서는 무조건 지분이 나와야 돼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자, 보존. 누군가 우리 허락 없이 마음대로 침해 들어왔어. 침범했죠.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공유자 각자는 보존해야 되니까 급하죠. 급하니까 회의 열 시간 없어요. 과반수 뭐 손들 전화할 시간이 없어. 따라서 각자 단독으로 나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혼자서 할 수 있다. 처분, 갑이 을병 동의 없이 막 팔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지 지분을 벗어난 을병 지분은 지게 아니에요. 남의 건물을 팔아 제낄 수, 처분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공유물 처분은 전원이 오케이, 전원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다. 오, 그렇지, 그렇지. 이해하는 거예요. 자, 비용. 세금 나왔어요. 기타 비용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 사람 수, 쪽수대로 나누면 안 돼요. 무조건 지분 비율. 그래서 공유는 지분 비율이 나와야 맞는 거고, 사람, 공유자 어쩌고저쩌고 하면 다 X예요. 오케이. 지상권 갑니다. 용익물권, 지상지역 전세. 첫 번째, 지상권. 갑이 토지를 빌려줍니다. 지상권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 치명 을은 지상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해요. 지상권이 뭐냐?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데 이유가 있어요.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토지를 빌린 후 지상권자가 건물을 올려요. 식당하려고. 그래서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자 을, 하지만 토지는 갑, 타인 토지. 이 건물이 철거 안 되려면 이 토지, 건물 밑에 있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해야 돼요. 그 취득 방법 중 첫 번째, 지상권 설정이에요. 자, 용익물권 항상 사용기간이 필요하죠. 존속기간. 지상권의 힘, 효력, 지상권자가 가지는 권리 의무, 점유하면서 사용합니다. 두 번째, 지상권 처분의 자유. 세 번째, 지료라는 말이 나와요. 지료 지급 의무. 자, 존속기간 볼게요. 소멸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란 말이 나옵니다. 취득, 법률행위, 법률규정,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 약정지상권이죠. 계약기한, 현실에 없어요. 법정지상권, 법률규정에 따른 지상권 취득, 법정지상권 나중에 보고요. 존속기간, 지상권에 있어서 존속기간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경관건물 기준으로 최소 30년이 보장돼. 최단기간 30년이 보장. 따라서 계약으로서 10년만 합시다. 안 먹혀요. 무조건 30년으로 연장돼 버려요. 엄청 깁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현실에서 약정지상권은 없다. 자, 효력. 점유하면서 사용하겠죠. 두 번째, 지상권, 재산권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권도 팔고 지상권도 병에게 팝니다. 이거 처분의 자유예요. 처분의 자유. 자유란 말은 마음대로 팔 수 있다. 이 마음대로가 뭐냐? 소유자 동의 필요 없어요. 또 심지어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팔아 제낄 수 있어요. 물권의 강한 양도성 때문에 그래요. 처분의 자유. 지료는 지상권의 필수 요소, 성립 요소가 아니에요. 이유를 알아야죠. 법조문에 지료 지급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전세금이나 차임과 다르게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지상권에서 지료는 필수 요소가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료가 없는 공짜 지상권도 가능하다. 무상의 지상권도 가능하다 얘기해요. 자, 소멸 기간 30년이죠. 30년이 딱 지났어요. 기간 만료하면 지상권은 소멸합니다. 기간 만료로 소멸해서 건물, 지상물이 현존합니다. 지상권자들은 다시 한번 계약기간 연장하고 싶어. 그러면 주인한테 말해야지. 계약기간 좀 연장해 주세요. 갱신 청구 들어갑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 갑은 더 이상 이제 지상권 주기 싫어. 이제는 내 나이가 80인데 이제는 돌려받아야지. 갱신 안 합니다. 갱신 거절 들어왔어. 그럴 때 지상권자 그러면 내 건물 사세요.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해요. 자, 토지 소유자 갑은 20억이 없어. 안 됩니다. 나 못 삽니다. 철거하고 가세요. 안 돼요. 매수 청구권은 말은 청구권이지만 사세요 하면 바로 매매 계약이 성립해버려요. 따라서 이거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지상권자가 사세요 하면 무조건 사야 돼요. 결국 건물을 살 돈이 없으면 갱신 거절을 할 수가 없고 한 번 더 갱신해 줘야 되는 이거 기간 만료로 소멸할 것, 지상물 현존할 것, 갱신 청구했는데 갱신 거절 들어왔을 것, 그러면 지상물 매수, 사, 형성권. 토지 임대차에서 한 문제짜리를 넣어요. 오케이. 이번 3시간 마치고 저는 점심을 먹고 나머지 3시간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각 1시간씩 해서 이번 입문 과정을 마칩니다.